안녕하세요, 신테라입니다. 스타워즈를 좋아했던 저는 광선검을 위한 영화를 꼭 만들고 싶었는데요. 이 영화가 바로 그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도 화면 상태가 좋지 않네요. 오래된 6mm DV 테이프를 찾아서 컴퓨터로 옮기고 보니까 그 당시엔 상당히 화질이 좋다고 느꼈었는데 요즘 영상에 비해선 봐주기 힘들 정도로 안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6mm DV 캠코더가 최고의 화질을 가진 영상이었습니다. VJ 특공대라는 TV 프로그램도 그땐 다 이런 6mm DV 캠코더로 촬영을 했을 때였으니까요. 이 영화는 제가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첫 번째 실습 작품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는 원래 16mm, 35mm 필름으로만 실습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비디오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가 그때에 맞춰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필름보다는 화질이 안 좋았지만 촬영의 기동성과 편리함, 후반 작업의 개인화와 즉석 확인, 그리고 창작의 효율성 극대화에 디지털 비디오가 개성을 나타내고 각광을 받았었기에 영화 연출자들도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과도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작비도 필름에 비해 적게 쓸 수 있었습니다. 필름만 안 써도 여러모로 제작비를 절약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영화에서 저는 오직 광선검이 나오는 장면에 최대한의 노력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최대한 간단하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한 남자의 복수극이죠.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광선검으로 결투를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주어진 촬영 기간은 이틀이었습니다. 학생들마다 주어진 기간을 지켜야 했고 다른 동기생들의 작품에도 품앗이로 협동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만의 작품을 위해 시간을 많이 쓰기 힘들었습니다. 일단 장소 헌팅이고 뭐고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주변에서 촬영을 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살던 집 주변에서 모든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소도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제가 영화를 만든 이후 처음으로 동시 녹음을 할 수 있었던 영화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비디오였기 때문이죠. 카메라에 달린 내장 마이크로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저장한다는 것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내장 마이크는 좋은 음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물과의 촬영 거리가 가까우면 그럭저럭 소리가 잘 들렸지만 조금만 멀어져도 목소리는 작아지고 주변 잡음만 더 잘 들렸기 때문이죠. 나중에 따로 목소리를 녹음해줄 시간이 안 돼서 그냥 현장 소리를 썼더니 아쉽게도 주변 잡음이 함께 커져버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스타워즈는 제가 영화 감독의 꿈을 꾸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준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라이트 세이버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열광적인 아이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광선검을 저의 영화에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스타워즈의 라이트 세이버, 우리말로 흔히 광선검이라 불리우는 검을 제 영화에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비슷하게 검을 제작했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이 1977년 오리지널 스타워즈 3부작 첫 편에 나오는 라이트 세이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비하인드 영상과 제작일지 책을 찾아봤을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할 정도로 꼼수를 잘 부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발전이 안 되었던 시기였죠. 그들은 반사물질이 발라진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촬영한 다음에 후반 작업에서 로토스코핑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프레임마다 일일이 번쩍이는 효과를 입혔던 겁니다. 저라고 마땅히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스타워즈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철물점에서 구할 수 있는 PVC 파이프를 광선검 길이에 맞게 구매했습니다. 두 종류로 파이프 길이를 맞췄는데요. 검이 나오지 않는 손잡이만 있는 짧은 검과 검이 나와 있는 긴 검으로 두 종류로 길이를 맞췄습니다. 여기에 영화용 35mm 필름을 감는 스풀이라고 불리우는 구멍이 나 있는 동그란 플라스틱을 끼워서 손잡이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긴 검에는 각각 녹색과 빨간색의 발광 스프레이로 색칠을 해주었죠. 가능한 색칠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용인에 있는 친구의 디자인실에 찾아가 도색을 부탁했습니다. 촬영할 때는 배우들이 파이프로 만든 광선검을
자유롭게 휘두르며 액션을 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광선검이 뽑아져 나오는 장면에서는 스타워즈에서 촬영할 때 썼던 방식과 같은 방법을 썼는데요. 검이 길게 뽑아져 나오는 기술을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미 뽑아져 있는 광선검의 각도를 화면을 향하게 하거나 또는 화면 반대쪽을 향해 위치해 놓고 배우가 천천히 손목의 각도를 움직여서 길이가 늘어나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습니다. PVC 파이프가 생각보다 약해서 강하게 내리치면 부러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분으로 만든 광선검마저 다 부러져 버려서 결국엔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겨우 액션을 촬영했습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배우들이 검을 휘두르는 연기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검이 부러질까봐 살살 휘두르느라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편집한 후에 광선검이 나오는 장면만 모두 각각의 프레임으로 분리했습니다. 분리된 각각의 프레임을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한 장 한 장의 영상에 광선을 덧칠했습니다. 이 작업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요. 영상의 해상도는 720x480이었지만 컴퓨터의 성능이 느려서 색칠하고 렌더링만 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편집은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 말이죠.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색칠만 하는데 시간을 쏟았고 심지어 일부 장면은 친구들이 따로 색칠을 분업해서 할 정도였습니다. 완성된 프레임들을 다시 합쳐서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었더니 제법 그럴듯한 광선검 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부 몇몇 프레임들은 색칠이 조금 덜 칠해졌거나 프레임이 어긋나기도 했습니다만 발표 마감 시간이 다가와 작업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아마 애프터 이펙트를 썼다면 좀 더 정밀하고 편리하게 자동화 작업으로 로토스코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광선검의 효과음도 영상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스타워즈의 라이트세이버의 효과음은 35mm 영사기 소리, TV 켜지는 소리, 그리고 가스버너의 소리를 조합해서 만든 소리라고 하네요. 저도 저만의 새로운 광선검 효과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소리들을 찾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울렸던 소리가 전기 용접할 때 쓰이는 아크 방전 소리였습니다. 몇 개의 아크 방전 소리와 스파크를 찾아 합성을 해봤더니 나름 광선검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와 같은 소년의 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저보다 더 스타워즈에 열광적인 덕후분들이 봤을 땐 많이 모자란 영화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스타워즈 같은 우주 대서사시를 만드는 게 꿈인 저에게 이 영화는 그런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일종의 패러디나 오마주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